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XF605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이십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촬영해도 부담이 없고요. 타사의 소니의 PXW Z150이죠. 1인치 센서를 사용하는 그 캠코더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현장에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졌어요. XF705,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제 이 카메라도 XF705인데 들고서 핸드헬드 촬영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XF605가 이제 새롭게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잡아본 바로는 보도나 뭐 다큐멘터리 감독님들 또 VJ를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 감독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솔직히 힘드시단 말이에요. XF705 같은 걸로 들고 나갈 수 없어요. 삼각대 없으면은 솔직히 힘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XF605가 굉장히 개선이 돼서 나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편리해서 한 컷 찍을 거 두 컷 찍게 되고, 세 컷 찍게 되고, 네 컷 찍게 되고, 체력적인 그 부하가 덜 걸리니까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캐논 XF605 캠코더는 캐논의 최상급 진짜 그 4K 렌즈를 탑재한 캠코더입니다. 현재는 단종됐지만 XF405와 XF400을 대신해서 보다 가볍지만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채용하고 더 다양한 영상 포맷과 또 신형 DV7 싱글칩을 장착해서 편의성이나 또 기동성을 제공한 캐논의 기암급 4K 캠코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기본 성능은 XF705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 4K 422의 10비트를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XF-AVC에서 구현을 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XF605가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 705는 그 XF-AVC에서 4K 422의 10비트를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존의 구형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XF705에서는 422의 10비트 4K를 촬영하시려면은 H265, HEVC 코덱이라고 하죠. 굉장히 고압축 코덱을 사용을 해야만 422의 10비트 4K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가 이제 예정이 된 이 XF605 같은 경우에는 XF-AVC에서 그게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XF-AVC는 압축을 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 시에 부하가 덜 걸려요, 컴퓨터에.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XF705에서 422의 10비트 4K를 촬영을 해서 그거를 프리미어 프로에 업로드를 했을 때, 타임로드 임포트를 했을 때,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포트가 안 되는, 그러니까 HEVC 코덱을 정상적으로 프리미어에서 임포트를 하지 못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프리미어가 2021년 8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8월 달에 14.1.6으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HEVC 코덱을 이제 완벽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너무 늦었죠. 아니, HEVC 코덱을 채용한 XF705 캠코더가 나온 지가 2018년도 11월 달인데 파이널 컷은 모르겠지만은 프리미어는 임포트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 트랜스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 작업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부터 임포트가 이제 HEVC, H265 그 이제 포맷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는 좀 마음 다잡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XF605가 이제 출시가 된 거죠.
XF605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XF-AVC 코덱에서 4둘들의 10비트 4K를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 이상 없이 프리미어에 이제 임포트가 되고 또 컷 편집도 아주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랜스코딩 따로 하실 필요도 없고요. 프록시 작업도 필요 없을 만큼 가볍습니다. 이제 개개인 우리 감독님들마다 개개인의 그 컴퓨터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래픽 카드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일단 임포트를 해보시고 좀 버벅거리면은 그때 이제 프록시 편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705와 605의 차이는 HEVC에서 422이냐 아니면은 XF-AVC에서 422이냐. 당연히 605가 더 작업 시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크게 이제 뭐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이제 HEVC 코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강의 촬영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그 HEVC 코덱으로 녹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고압축으로 해서 장시간 촬영하는 데는 또 장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감독님들께서 꼭 신형 캠코더라고 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포맷을 보시고요. 그 굳이 뭐 내가 그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705 사용하시는 감독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지금 내가 사용하는데 만족한다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XF-AVC에서 4둘들의 10비트 4K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싶은 감독님들이 계시다면은 저처럼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가 단 이틀이었지만 이틀 동안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굉장히 편리했다는 점입니다. 그 XF-AVC에서 4K 422 10비트 녹화를 한다는 거는요. 그리고 4K 60p FHD에서 120p 지원하는 거, 요거 이제 뭐 기본 이건 똑같아요. 이건 XF70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디직 DV7이라는 신형 프로세스를 사용했어요. 싱글이에요. 이거는 XF705는 듀얼 디직 DV6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관계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신형 프로세서에 비해서는 속도적인 면에서는 뭐 조금 더 이제 빠르지만 처리 속도는 근데 이제 뭐 또 신형 프로세서 그러니까 DV7이 가진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얘는 싱글이고 디직 DV6를 사용한 이제 XF705는 듀얼이다. 듀얼과 싱글의 차이. 근데 싱글은 신형이고 듀얼은 한 단계 구형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그 지금 XF605를 사용해 본 느낌은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체감적으로는 느낄 수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4K 비디오 렌즈, 진짜 4K 렌즈죠. 4K 촬영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렌즈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축 손떨 방지 기능 탑재되어 있고 15배 광학줌, 35mm 환산으로 기준했을 때는 25.5mm에서 382.5mm, 조리개는 가변인데 2.8에서 4.5. 뭐 가변 ND, 그 내장 ND 필터, LCD 터치 스크린 지원하고요. 11개의 기능 할당키 지정 가능하고 후면 전자식 뷰파인더 지원하고요. 4채널 오디오,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XF 시리즈들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감독님들께 일단 카메라 기본 성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외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외관을 이렇게 보시면요. 느낌이 까끌까끌하니까 굉장히 뭔가 좀 그 그립감도 좀 살고요. 가벼운 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감독님도 촬영 나가시면 솔직히 현장 상황이 녹록진 않잖아요. 더위에 굉장히 덥고 이렇게 춥고
또 체력적으로도 또 지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 카메라까지 이렇게 무거워 버리면은 의자 이거 쿠션 달래요 얘가. 여기 일로 와. 여기 자.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제가 좋아하는 쿠션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요. 한 600g 정도가 가벼워졌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부분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정통 캠코더 방식의 그 LC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XF705가 이제 4인치였고 얘는 3.5인치고 화소는 XF705가 370만 도트였고 얘가 250만 도트니까 약 한 75만 도트가 떨어졌는데 해상도가 크게 떨어졌다. 뭐 화질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량화가 됐으니까 LCD도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MAD 뭐 P3D죠. 소니에서 나온 그 무선 마이크 D21. 지금 이제 여기 이 녹음하고 있는 게 이제 D21인데 D21을 장착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XLR 어댑터에 이제 케이블 유선으로 꽂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선 녹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멀티미디어 슈 여기 이렇게 칩들이 있어요. 이 안에. 잘 보이시나요? 이 안에 칩들이.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손상받게 되면은 요게 금방 이 핀이 부러지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접점에 문제가 생기면은 수음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슈 같은 경우에는 좀 일장일단이 있지 않나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실제로 그 Z150 그 소니의 PXW Z150이 그 이 멀티미디어 슈를 이용해요. 근데 그 SMAD P3D 그 무선 그 어댑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다가 여기 부분을 잘못 꼈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핀이 부러져가지고 그 안에 부식이 돼가지고 요 전체 가는데 그때 얼마 들었더라?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 한 2, 3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전체 교환을 하는데요. 타스캠에서 좀 있으면은 XLR 어댑터를 또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XLR 어댑터를 여기다 끼게 되면은 이제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오디오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두 개의 XLR 어댑터 1, 2를 채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3.5파이짜리 오디오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다는 거. 기존에는 여기에 XLR 어댑터가 좀 생뚱맞게 있었어요. 그래서 1, 2가 여기 있었고 여기에 3.5파이가 있어서 총 3개가 있었는데 3개가 있는 건 변함없지만 한쪽으로 몰았다는 거.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이요. 캐논에서 잘했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이제 매뉴얼 촬영하실 때 여기에 보시면은 네, 요 부분 48V 요 부분 조절하는 부분이 이제 이쪽 안에 있고요. 레코드 버튼이 있고요. 여기 이제 줌인 줌아웃 이제 텔레든 와이드단 있고 여기 이제 멀티 펑션 키가 들어가 있어요. 예. 요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소니의 Z150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로 이렇게 눌렀어야 됐었어요. 버튼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인 조작이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딸깍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좀 불편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그립감도 좋아요. 좌우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딸깍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선택할 땐 누르시면 돼요. 그 위에 캔슬 버튼하고 메뉴 버튼이 있어서 메뉴로 들어갔다 나왔다 선택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캠코더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돼요. 자, 후면 전자식 뷰파인더 EVF죠. 요것도 화소수는 똑같아요. XF705랑 야외에서 이제 역광 촬영이라든지 굉장히 태양광이 좀 심할 때 역광 촬영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때 제가 그 FX6에 굉장히 서운했던 점이 이 전자식 뷰파인더가 없어졌다는 거죠. 없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서운했고 실제로 촬영을 나갔을 때 전자식 뷰파인더가 없어가지고 이제 LCD로만 보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역광에서 순간 멍해져가지고 눈이 거의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후면에 이제 이렇게 뷰파인더가 전자식으로 있었다면은 놓치지 않고 그 샷을 다 찍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제 XF 시리즈들의 전매 특허인 뭐 리모트 B, 뭐 타임 코드, 그다음에 G락 싱크, SDI 단자,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그 어댑터, 그러니까 장시간 촬영하실 때 DC 인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풀사이즈의 HDMI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더넷 케이블 같은 거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USB-C 타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장성이 다양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 케이블만 닫아주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만듦새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부분입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본 제공이 되는 BP-A30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촬영해 보니까 이 기본 A30 배터리가 2시간 한 30분 정도 촬영을 했으니까 그 캐논에서 XF605를 어필하는 지금 부분 중에 하나가 25% 정도의 이제 배터리 효율성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A30 기본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극상 수준으로 배터리가 오래 가고 있다는 거는, 그렇다면은 BP-A60은 얼마나 배터리가 오래 갈까, 정말 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열팬 부분이에요. 보이십니까? 여기 이쪽 옆으로 있죠. 위치는 똑같아요, XF705랑. 근데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XF705가 한 요 정도로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얘는 토출부가 굉장히 좀 작아졌습니다. 방열 성능은 문제 없었어요. 오늘 촬영을 거의 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연속 촬영을 했는데 자동으로 팬 모드로 놓고 찍었고 자기가 자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크게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흡입부는 어디냐면은요, 에어 인테이크 여기 정면부, 렌즈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 이쪽 부분에. 차이는 역시 그 흡입비가 조금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거. 냉각 하는 게 705는 가로로 있어요. 이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가로로 이렇게 기역자로 있고, 얘는 그냥 세로로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냉각이 충분히 될까 걱정을 했는데 흡입하고 토출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냉각과 공기가 인입되는 거는 문제없이 잘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멀티미디어 슈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 슈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앞에 달리는 슈, 앞에 달리는 슈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렌즈는 제가 정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58mm의 구경을 갖고 있는 4K L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58mm. 그래서 조리개와 줌과 포커스 이 세 가지를 동시 조작할 수 있고요. 58mm라 굉장히 작죠. 생각보다는 구경이 작은데 화질은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화질을 보고 좀 놀랐어요, 솔직히. XF 시리즈들을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1개의 단축키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자주 사용하는 뭐 포맷이든 아니면은 기능키, 뭐 파워드 IS라든지 뭐 손떨림 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뭐 개인, 그래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버튼의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기능키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거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이제 오디오가 들어올 수 있게 그 인터널 마이크 부분도 아주 세련되게 캐논 로고와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나사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밑면을 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나사 밑면 홀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가의 카메라고 카메라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사 구경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플레이트에 이제 2개의 나사를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예, 밑면은 이렇게 큰 나사와 작은 나사 2개가 들어가서 플레이트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부분 들어가고요. 전원 버튼 이제 들어가고, 촬영한 걸 볼 수 있는 미디어 버튼이 있어서 편리하게 요 한번 누르면은 재생 파일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빨라서 내가 방금 촬영한 영상을 NG 컷인지 OK 컷인지 확인할 때 그 진입하는데 그 메뉴로 들어가는 게 구성이 그 느리면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내가 방금 촬영한 샷을 이 미디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재생을 누르고 삭제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이어폰 헤드폰 단자 여기 이쪽으로 위치 바뀌었고요. 빼놨어요. 원래는 이쪽으로 몰려 있었는데 605부터는 이쪽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잠금 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SD 카드가 듀얼 슬롯으로 들어가요. V90을 지원합니다. 이 캠코더는 XF605는 V30을 지원했지만 이 캠코더부터는 V90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터프 메모리 카드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 V90이에요. 128기가 4K 40분 촬영되고요. FHD는 300분이 촬영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프에서 빨리 소니에서 터프 256기가라든지 또는 뭐 500기가라든지 그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K로 128기가를 40분밖에 촬영을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4K를 좀 많이 찍고 싶은데 V90을 지원하는 SD카드가 터프하고 뭐 트랜스엔드나 샌디스크가 있는데 128기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FHD를 찍으란 얘기인 건지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난감합니다. 솔직히 오늘도 촬영하는데 그 128기가 제가 4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장당 40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160분 4416이니까 160분 그러면은 약간 2시간 30분 정도밖에 촬영을 못하니까 불안하죠. 그래도 FHD는 128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300분 정도로 촬영할 수 있으니까 2장이면 600분이고요. 그래서 FHD 촬영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슬롯 1에는 뭐 예를 들면은 2K, 슬롯 1에는 FHD, 슬롯 2에는 4K, 슬롯 1에는 프록시, 슬롯 2에는 뭐 그 H265 또는 MP 또는 뭐 XF AV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다르게 녹화를 해서 프록시 편집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프록시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프록시 파일로 편집을 하고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보도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시간이 생명인 분들한테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이제 메리트가 있겠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빠르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기존의 XF705 같은 경우에도 인물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굴 인식이 됐어요. 걔는 얼굴 인식, 사람의 얼굴 형태, 사람의 얼굴 형태가 있으면 이제 뷰파인더 상에서 봤을 때 얼굴에 이제 포커스가 따라갑니다. 얼굴 쪽에 얼굴에 맞아요. 이렇게. 근데 눈을 검출하지는 못했어요. XF 시리즈들이 눈은 검출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XF605에서 달라진 점은 이제 눈 검출이 추가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어떤 경우에 이제 눈 검출 AF를 사용하면 좋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도 중에서도 이제 인터뷰할 때 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포커스가 눈에 맞아야 선명하게 이제 핀이 안 나가고 촬영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이제 포커스를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많이 하시는 감독님들한테는 눈 검출 AF가 필수예요. 이거 한번 맞들리면 못 빠져나오죠, 진짜. 그래서 얼굴 인식보다 눈 검출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 핀이 나갈 확률이 덜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얼굴 뭐 이렇게 사람이 돌아서서 뒤통수가 보이는 경우에도 뒤통수를 인지해서 계속해서 뒤통수까지도 포커스를 잡는다. 네, 계속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 감독님들 중에 그 캠코더로 촬영을 메인으로 하시면서 서브로 EOS R5 같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감독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캠코더와 미러리스를 동시에 혼용 사용하시는 감독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가 뭐예요? 소형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들하고 캠코더하고는 이제 색 공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촬영을 하면 같은 기종인데도 색이 안 맞아가지고 튀어서 이제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캐논이나 소니에서, 이제 소니는 잘 모르겠지만 캐논에서는 이번에 이제 더욱 확대된 커스텀 픽처 파일이 지원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C7번하고 C8번에 EOS 스탠다드와 EOS 뉴트럴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곧 출시 예정인 EOS R3하고 이미 출시된 EOS R5에서도 캠코더와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가 혼용 사용이 돼도 전혀 이질감 없이 특별히 어떤 그 색 보정을 하지 않아도 영상이 컬러 매칭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C70을 뺐네요. C70 그 시네마 카메라도 이 컬러 픽처 커스텀 픽처에서 C7번하고 C8번 둘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이질감 없이 컬러 매칭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귀에 먹었어도 이거 걷어미줘야지. 어떻게 내가 힘은 들어도 이거 걷어미게 살고야지. 이거 불쌍하잖아. 아이고 내가 불쌍해서 걷어미긴다. 불쌍해가지고 피자보고 밥 따르는 걸 안 줄 수가 있어. 아이고 사람이고 진정이고 배가 고프면 살아. 먹어야지 살지. 그랬더니 저기 있는 아저씨가 있잖아. 직장에 아저씨 여기 직장에 그 직장에 있는 아저씨가 아이고 할머니 복 받으시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복 받으시겠네. 그래서 내가 보고 무슨 복이요. 이거 이렇게 해서 걷어미기는 거지. 아유 돌아가시면 천당에 가시겠네. 이렇게 걷어미게 해가지고 아유 누가 저렇게 걷어미게 시네하고. 캐논 로그 3는 좀 더 관용도가 높은 개조가 조금 더 이제 살아나죠. 로그 촬영을 하게 되면은 다이내믹 이미지가 조금 더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촬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점이 있죠. 근데 그 캐논 로그 3 같은 경우에는 로그나 로그 2, 로그 3하고 좀 다르게 로그 2하고 기존 로그하고 다르게 그 노이즈를 이제 현저하게 억제하고 어두운 영역의 톤업과 색조나 개조를 간편하게 수행하고 또 그렇게 촬영하기 위해 설계된 감마라고 해요. 그래서 로그 3가 굉장히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그 3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XF605에서도 로그 3를 넣어줬어요. 요거는 XF705에도 이미 있었던 거래 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XF 시리즈 최초로 고감도 모드를 탑재해서 일반 감도보다 한 단계 더 밝은 감도로 촬영할 수 있다고 해요. 감독님들 그 조리개 뭐 11이나 뭐 많게는 뭐 8, 9, 11 이렇게 조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리개 구멍이 작아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회절 증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미러리스든 캠코더든. 근데 그 회절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절 보정 그 기능을 온 하시면은 화질 저하 없이 펜 포커스, 그러니까 조리개를 아주 가득 조여서 보다 좀 넓고 선명한 어떤 풍경이라든지 뭐 제품 촬영을 할 때도 좀 조여서 촬영했을 때 해상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을 받으면은 그 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뭐 노출이나 조리개 또는 포커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1인 VJ 감독님들 있잖아요. 원맨으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제품 리뷰를 한다거나 어떤 그 장소를 리뷰할 때 카메라를 만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앱을 통해서 조리개나 포커스, 녹화 버튼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리모컨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이 리모컨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성품을 완전하게 받은 게 아니라 가지고 여기에 리모컨이 XF605에 진짜 리모컨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앱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UVC 지원으로 XF605도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USB 타입 C 타입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이 자체가 바로 웹캠이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화상회의라든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웹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도 있겠죠. 이제 캠코더들의 인터벌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전통적으로 캐논 캠코더들의 인터벌이 들어간 거는 이제 XF605가 처음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벌 촬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소니의 이제 플래그십 캠코더인 이제 Z280이라고 있죠. 걔는 인터벌이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나온 지가 벌써 걔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 캐논은 XF705에도 인터벌이 들어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왜 지금이라도 인터벌을 넣어줘서 상당히 다양한 인서트 컷을 촬영할 수 있고, 그런 그 인서트 컷이 영상의 퀄리티, 작품의 퀄리티를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XF605에서 제가 느낀 거는 아주 사소하지만 뭐 이렇게 요런 뭐 버튼류들 요런 것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좀 좋게 보이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총평을 내리자면 이 XF605는 저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다큐멘터리 감독님들, 장시간 핸드 촬영이 많은 분들, 뭐 모노포드나 트라이포드를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들고 카메라를 많이 찍으셔야 되는 감독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감독님들 께는 제가 이 XF605를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순전히 강의실에서 강의만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뭐 오전 9시부터 밤 6시까지 계속해서 그냥 한 장소에서 카메라 내릴 일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강의만 찍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어떤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픽스된 어떤 영상을 찍으셔야 되는 감독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705 쓰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카메라는요, 605는 활동량이 많은 감독님들을 위해서 태어난 카메라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들고서 핸드로 많이 찍으시는 감독님들이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거는. 다큐멘터리 찍으시는 감독님들한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예. 장래 희망이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장래 희망이 VJ이고, 장래 희망이 보도고, 또 방송이면 이 카메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XF705를 갖고 있는데 서브로 이번에 여유 자금도 좀 생겼고 해서 705는 그냥 팔기도 아깝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후려쳐서 팔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대. 근데 또 605가 나왔다니까 또 캐논의 팬으로서 한번 써보고 싶네? 이런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깔 때는 또 아주 매몰차게 까잖아요. R5 깔 때도 그랬지만. 근데 얘는 제가 깔 게 없어요. XF605는 정말 깔 게 없습니다. 너무 잘 나왔고 진짜 이거는 뭐 최고입니다. 최고. 예,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한 카메라가 몇 대나 있었죠. 지금 없어요. 이거 저 2대, 저는 이제 이거 리뷰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저는 2대를 예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상 금액은 800만 원 보고 있어요. 부가세 포함으로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예요. 아마 저는 이 카메라 사서 아마도 기변 없이 4K라는 포맷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아마 사용을 하지 않을까. 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불과 이틀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EOS R3랑 또는 R5랑 이제 이 카메라랑 혼용해서 촬영을 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커스텀 픽처 파일로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와 색 보정 없이 영상이 붙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고, 이제 나이 드니까 아무리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해도 근력이 예전만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XF605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 아주 좋아요. 새끼손가락도 안 놀게 여기 홈이 딱 있어서 여기 걸쳐서 딱 잡고 레코드 버튼 누르시고요. 이 로커 버튼도 부드럽게 강하게, 로커 버튼도 아주 좋고요. 딱 잡았을 때 가벼우니까 이렇게 들고 촬영하기가 너무 좋아요. 705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느낌인 거죠. 무게중심도 아주 정확하게 앞뒤로 잘 잡아져 있어 가지고 쏠리는 느낌도 없고 떨어지는 느낌도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XF 이제 400이라고 그 Z90하고 이제 경쟁 모델인 거죠. 캐논의, 소니의. 상당히 훌륭한 카메라예요. 이것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지만 얘는 적외선 모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촬영하는 버튼이 있어요. 온 오프로. 그래서 이거 이제 적외선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불이 나와요. 여기 빨간데, 여기 전면부에서 빨간 불이 나와서 요 앞에 한 4, 5m 부분만 얘가 이제 적외선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있는 거는 적외선 촬영이 안 되는데 얘는 가까이 있는 이제 피사체들은 적외선 촬영 되죠. 근데 얘는 적외선 촬영 모드가 여기 있어요. 온, 오프. 온을 하면은 얘는 거리와 상관없이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증폭시켜 가지고 적외선 촬영을 하더라고요. 원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XF400은 하늘을 찍었을 때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밤에. 근데 얘는 뭐 낮이고 뭐 하늘이고 뭐고 그냥 다 비추면은 적외선 촬영했을 때 그 적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첨부드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월 말쯤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어떻게 기다리죠? 굉장히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좀 출시했으면 좋겠고 2달 뒤에 이제 저도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또 그때 다시 실사용기를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에요. 예, 지금 제가 촬영하고 들어와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몽사몽간에 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